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잘못된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인생을 벤다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공자가 경고했던 5가지 말습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인격의 드러남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성품을 알 수 있고 말의 내용을 들으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인생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 원망하는 말만 하던 사람은 원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이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말도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60년을 산 사람의 말은 무겁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소인은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군자와 소인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하는 말습관은 항상 남 탓부터 하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부터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운이 나빠서, 시대가 안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남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소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 변명하는 말,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남 탓을 하면 배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는데 남 탓만 하면 고칠 게 없습니다.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으라고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식과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자식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내 잘못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많습니까? 배우자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남 탓만 하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성장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정체된다고 말입니다. 남 탓하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빨리 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는 말습관은
감정이 앞서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난 대로, 그대로 말로 내뱉는 습관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치고, 서운해서 비꼬고, 짜증이 나서 쏘아붙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이 되어 나갑니다. 공자는 이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옮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화를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밖에서 받은 화를 집에서 풉니다.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을 배우자에게 풉니다. 감정이 말이 되고 말이 상처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화난 순간의 한 말은 용서받아도 잊히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의 한 말은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삼키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감정이 올라와도 멈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2번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3번은 지금 말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10까지 세어보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잠시 밖에 나가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말도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특히 감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이 느려집니다. 한번 화내면 관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번 상처 주면 평생 미안해집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고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집니다. 말을 줄이세요. 특히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짜증날 때는 더욱 말을 줄이세요. 침묵이 때로는 최선의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길을 가고 소인은 남의 길을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3번째로 경고하는 말습관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남의 집과 내 집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성공했는데, 누구네 집은 크던데,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하며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이상과 비교합니다. 공자는 비교하는 말을 경계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할수록 내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것은 좋아 보입니다. 비교할수록 불만이 커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자식 앞에서 남의 자식 얘기를 하면 자식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함께 어울리되 남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자식도 자식의 길이 있고 나도 나의 길이 있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 말을 하세요.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라고 말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비교하는 말을 계속하면 평생 불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앞세우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하는 말습관은 말과 행동이 다른 말입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안 돕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바꾸겠다고 하고, 안 바뀝니다. 약속은 많은데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신뢰의 문제로 봤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으면 애초에 말하지 마세요. 쉽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약속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말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몰라서, 내가 잊어버려서라고 변명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받아도 계속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게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고 행동이 적은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입니다. 진짜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습니다. 말을 줄이세요. 대신 행동을 늘리세요. 도와주겠다는 말 없이 도와주세요. 연락하겠다는 말 없이 연락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신뢰가 쌓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신중히, 이행은 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쉽게 약속하지 말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를 지키세요.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고하는 말습관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고 포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체념의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늙어서 소용없어. 이제는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공자는 나이를 핑계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말입니다.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은 자기 예언이 됩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정말 못하게 됩니다. 늙었다고 말하면 정말 늙어집니다. 끝났다고 말하면 정말 끝나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공자조차 70이 되어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고 말하세요.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덕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존중해야 남도 존중하고 삶도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60이 되어도 배울 수 있고 70이 되어도 시작할 수 있고 80이 되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은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운이 빠집니다. 함께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60대입니다. 젊을 때와 달라졌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말의 여운이 깁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말도 용서가 됐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60년을 산 사람의 말은 무겁습니다. 자식에게 한 말은 평생 기억됩니다. 손주에게 한 말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의 말이 가져야 할 품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을 높이고 관계를 살리고 평화를 만듭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말은 부드럽되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울림이 있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습니다. 60대의 말은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꾸짖는 말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책임을 아는 사람이 군자라고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이 관계를 살렸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남 탓하는 말, 감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 말과 행동이 다른 말,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공자가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말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입을 다물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보세요. 침묵하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행동이 말보다 앞선다고 말입니다. 약속하기 전에 행동하세요. 말하기 전에 실천하세요. 설명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행동이 말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하루 한마디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본다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한 말을 돌아보세요. 상처 준 말은 없었는지, 거짓말은 없었는지, 후회되는 말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말이 있으면 내일 사과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남 탓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세요. 감정적인 말을 차분한 말로 바꾸세요. 비교하는 말을 인정하는 말로 바꾸세요. 약속은 신중히 하고 반드시 지키세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격려하는 말로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셨고 많은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떤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공자가 제시한 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덜 말하고 깊게 말하는 삶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적되듯이 깊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 의미 있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만 하세요. 한마디라도 깊은 말이 100마디 빈말보다 낫습니다. 둘째, 상처 주지 않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인다고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이 말이 관계를 해치지 않을지 생각하세요. 상처 줄 말이면 하지 마세요. 셋째,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자기를 살리는 말이 삶을 살립니다. 넷째, 평온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말습관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평온하면 삶도 평온하다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이 평온을 만듭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말이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말만 나오는 경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경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말을 하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도 하셨고 후회되는 말도 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한 상처 주는 말, 배우자에게 한 차가운 말, 친구에게 한 섣부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말은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말습관을 기억하세요. 남 탓하는 말, 감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 말과 행동이 다른 말,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말을 멈추세요. 대신 감사하는 말, 차분한 말, 인정하는 말, 신뢰받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마디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말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하고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자가 가르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말이 평온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이 평온합니다. 오늘부터 평온한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